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자 대기업 증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화 등을 내세워 주목을 받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명연설이었다고 호평했습니다. 연설에서 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기존 노선을 조목조목 비판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이자 새누리당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새누리당은 더는 공약 가계부를 지킬 수 없게 됐다. 반성한다.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려하며 세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현재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볼 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 유 원내대표의 좌클릭의 노림수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야당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경제 민주화 이슈와 복지 어젠더를 선점당해 패배했던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유 원내대표의 좌클릭 파격 연설에 잘했다며 손뼉만 쳐줄 것이 아니라 이슈 선점 전략을 쓰는 여당과 어떤 차별성을 보여줄지를 곰곰이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팟짱은 새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경남도의원 막말 문자를 단독 보도했던 윤성효 오마이뉴스 경남지역 기자가 이번에는 사천시장의 막말 통화를 단독 보도했는데요. 전혀 다른 뉴스에서 윤 기자를 연결해 사천시장 막말 파문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회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공동제안에 참여한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결의안 제출의 의미, 그리고 희망퇴직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의 고정 코너 이정수 이선필의 대중문화 읽기에서는 이영돈 PD 사태로 본 고발 프로그램의 그림자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9일 목요일 장윤선의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지난 주말 이성의 새누리당 경남도 의원의 막말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송도근 사천시장이 학부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젊은 사람이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간 거지 등의 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시장이 시민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믿겨지지 않는데요. 이성의 의원의 문자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던 윤성효 오마이뉴스 경남지역 기자가 이번에도 이 전화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윤 기자를 연결해 송 시장과 학부모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윤소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 시장이 학부모와의 전화 통화에서 반말을 섞어가며 모멸감을 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사건의 배경이 뭔가요? 과정은 좀 복잡한데요. 발단은 지난 3월 21일 사천 초등학교에서 행사가 하나 열렸는데 네. 그때 여상규 국회의원하고 송도근 사천시장 등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학부모들이 학교 입구에 이제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무상급식 중단 반대 이런 것들을 외쳤던 겁니다. 여상규 의원은 학부모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갔는데 학부모들은 송도근 시장은 그냥 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가 사천시청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난에 이제 글을 올렸던 겁니다. 그 글은 처음에는 이제 공개를 해놓았는데 네. 내용 속에 시장이 도망치듯이 했다거나 또 뭐 시장님도 한낱 권력과 명예를 탐하며 위로 향하는 속된 정치인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었던 건데요. 네. 그 글을 읽은 송도근 시장이 해당 학부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통화 도중에 이제 언성이 이제 높아졌던 겁니다. 네, 이 전화 통화는 처음에는 뭐 행사장 피켓시에 대한 진실 공방이 좀 오고 갔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예, 전화 통화는 지난 4월 1일에 있었다 하고요. 네. 두 분의 전화 통화 이제 녹취록을 보면은 그 학부모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학부모들하고 전혀 소통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네. 그러자 송 시장은 누가 소통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가 써놓았던 글에 대해서도 송 시장은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네. 송 시장은 도망치듯이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행사장에 갈 때는 피켓을 든 사람이 없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지도 않았고 걸어서 올라갔다 그런 설명을 했고요. 네. 그러자 그 학부모가 차를 타고 갔다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니까 송도근 시장은 내가 행사장에 차 타고 가는 사람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속단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사장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뭐가 진실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를 공방이 벌어졌는데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송 시장의 기자회견도 이 전화 통화에서 거론됐다고요? 예, 송도근 시장이 지난해 11월 4일 사천시청에서 했던 기자회견이 그 대화 내용 속에 거론이 되었는데요. 네. 당시 홍준표 지사가 네. 그 무상급식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박종훈 교육감은 월권행위라며 거부했던 거고요. 그 뒤에 송도근 시장이 18개 경남 지역 시장 군수 가운데에 맨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서 홍준표 지사 편을 들었던 겁니다. 네. 그때 기자회견 때 송도근 시장은 네. 사천시 역시 경남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당연히 감사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체장으로서 입장 표명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네. 이번 그 학부모하고 그 통화 내용에서 송도근 시장이 내가 어떻게 권력과 명예를 탐하며 위로 향하는 속된 정치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그 학부모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홍 도지사가 무상급식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찬성한다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난해 그 11월 4일에 송도근 시장의 그 기자회견이 대화 내용 속에 나온 건데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송도근 시장은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지 말아요. 애들이나 잘 가르쳐. 뭐 찬성 기자회견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자회견 했지 감사가 뭔지 가르쳐 주었지. 네. 교육감이라는 자가 감사를 모르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하게 왜 그래. 애들이나 잘 가르치란 말이야. 학대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서 송도근 시장은 교육감이라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애들이나 잘 가르치란 말이야. 학대하지 말고 이 말이 있는데요. 네. 이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그 보육교사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학대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면 네, 사천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본인이 보육교사라고 이야기를 밝혔기 때문에 네. 송 시장도 그분이 보육교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 아동 학대하지 말고 이런 표현은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의 경우에 뭐 교사들의 그 아동 학대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 학부모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동 학대를 마치 본인이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게요.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읽어주시는 그 녹취록 자체가 반말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윤 기자가 말한 대로 이렇게 반말로 학부모에게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뭐 학부모랑 시장이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라서 편하게 얘기를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송도근 시장하고 그 학부모는 평소에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처음에는 대화 내용에 뭐 서로 좀 경어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의 그 대화 녹취록을 보면은 송도근 시장은 그 학부모한테 경어를 쓸 때도 있었지만 중간에 보면은 반말투로 이야기를 한 게 반말도 있었고요. 네. 가령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표현도 있었고, 애들이나 잘 가르쳐 뭐 찬성 기자회견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기자회견 했지 감사가 뭔지를 가르쳐 주었지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하게 왜 그래 애들이나 잘 가르치란 말이야 학대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반말로 여기진 네. 겁니다. 반말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모멸감을 느낀 송 시장의 발언도 있었죠. 송 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그 학부모는 송 시장이 했던 발언 가운데에 특히 이제 몇 대목이 모멸감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뭐 그 학부모는 보육교사입니다. 처음에 홈페이지에 그 시장님에게 바란다 글을 올렸을 때도 보육교사 누구다 이렇게 신분을 밝혔던 거고요. 네. 그분이 보육교사라는 걸 송 시장이 알고 있었던 건데 송 시장은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지 말아요. 애들이나 잘 가르쳐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엉뚱한 이야기 한다. 또 아동 학대하지 말고 이런 말. 네. 그런 것들을 볼 적에 이제 꼭 그 자신이 보고 아동 학대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들렸던 것에서 이제 모멸감을 느꼈다 이런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그 학부모는 그 생각해 보니까 글을 읽고 나서 이제 시장님이 좀 불쾌하셨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송 시장은 조금 불쾌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도대체 이렇게 선동하고 다니는 사람이 사회에 크나큰 문제구나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 말을 들은 학부모는 시장이 자신 보고 사회 선동꾼으로 여기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제 느껴졌다 이런 거고요. 네. 또 마지막에 송 시장은 오해가 아니라 이건 망발이지 망발. 젊은 사람이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간 거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학부모는 자신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시장님인데 시장님이 시민에게 망발이다. 한참 정신 나갔다라는 말을 했다는 게 쉽게 믿겨지지 않는데요. 이 모멸감을 느낀 학부모가 곧바로 윤 기자에게 이 전화 녹취록을 제보한 건가요? 곧 바로 저한테 제보를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지난 4월 1일 날 그 학부모가 시장하고 통화를 하고 난 뒤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홈페이지에 사천시장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비공개로 해놓았던 글을 공개로 해놓았던 것을 비공개로 바꾸었고 네. 그 윗부분에다가 전화통화 이후의 소감을 이제 적어놓았는데 네. 그 학부모는 그 글에서 망발이라느니 또 뭐 정신없느니 아동학대하지 말라느니 뭐 선동한다든지 이런 말씀에 대해서 통화 내용을 다시 들어봐도 참으로 불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사천시를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 과한 표현에 불쾌하셨다면은 마음 푸시길 바라며 시장님도 제게 하신 과한 표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밝혔던 거거든요. 네. 그 글을 올려놓고 난 뒤에 그 학부모는 뭐 시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화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댓글을 달아서 어떤 입장을 밝힐 걸로 여겼는데 네. 며칠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과 통화 뒤에 이제 모멸감을 느껴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사실을 털어놓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던 차에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제가
인생의 도의원의 그 문자 메시지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본 학부모가 그 학부모가 수소문해서 이제 저를 이제 찾았던 겁니다. 그러게 통화된 게 지난 월요일 오후였고요. 네. 그래서 그 월요일 날 그 학부모하고 저하고 통화가 됐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학부모 전화를 받았을 적에는 뭐 시큰둥했습니다. 사실 뭐 다른 일 때문에 좀 바쁜 어떤 그런 시간이었는데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학부모한테 학부모의 허락을 받고 나서 기사화하더라도 하겠다 이런 전제 조건을 붙이면서 관련 자료를 좀 달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네,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학부모는 그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자신이 뭐 잘못한 것도 있다 이렇게 사과하는 그런 글까지 올렸는데 사천시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네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렇게 단독 보도를 하게 된 게 지난 주말 이성애 도의원 문자 메시지를 윤석열 기자가 단독 보도하면서 또 이 학부모가 윤석열 기자를 찾아온 셈이 됐는데 네, 두 사건이 이렇게 밀접하게 좀 연결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송 시장의 사과가 있었다면 학부모는 그냥 참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윤 기자는 이번 일에 대한 송 시장의 입장 들어봤나요? 네, 그 학부모는 이런 일이 이제 처음 당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가슴에 이제 엉어리가 맺혀 있었는데 그걸 풀어야 하는데 풀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녹취록을 다 풀고 나서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7일이었는데요. 다시 이제 그 학부모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학부모하고 이제 기사화 이전에 시장한테 사과를 받으면은 없던 일로 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저로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저도 이제 거기 이제 동의를 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난 7일 오전에 시장 비서실에 전화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회의 중이다 이랬고 그래서 이제 제 전화번호를 이제 메모를 남겨두었는데 한두 시간 지나도 뭐 연락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비서실에 전화를 해서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했고요. 비서실장은 처음에 그 학부모가 뭐 사실이 아닌 내용의 주장을 해서 그랬다 이런 정도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는 되는 게 그게 아니고 대화 내용 전체를 비서실장이 알면은 비서실장의 말을 듣겠는데 대화 내용을 다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시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오후 퇴근 시간이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었던 겁니다. 네, 그 맨 처음에는 비서실로 연락을 해서 시장과의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통화가 안 돼서 그래서 송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한 거군요. 예, 그렇죠. 이제 제가 송 시장님한테 전화를 한 게 7일 오후 한 6시 20분경이었는데요. 손 전화를 하니까 바로 이제 받으시던데, 그래서 그 학부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매우 언짢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쁘다고 하면서 이제 왜 자기한테 그 전화를 해서 묻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고요. 그 학부모와 통화한 사실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대하지 말라거나 또 정신 나갔느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여쭸더니 처음에는 뭐 녹음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송 시장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전후 사정을 잘 보고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대화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결국에는 그래서 학부모가 보도 허락을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학부모는 그래도 시장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전에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사과를 받고 싶다 이런 의사 표현을 했고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그 전화 그 대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시장님하고 또 그 학부모 그리고 이제 제하고 이렇게 세 명이 사실 그 대화 내용을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사실 이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그 학부모는 저하고 이렇게 세 명이 있는 데서 송도건 시장의 사과를 듣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했고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했던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학부모는 송 시장이
사과를 한다면은 보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봤던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는 비서실장한테 그러니까 어제 그날 7일날 오전 12시까지 사과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 이렇게 네. 했던 건데 아무 답이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7일날 점심시간에 그 학부모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시장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뭐 연락이 없다면은 보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보도하자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후에 보도가 됐던 겁니다. 들어보니까 송 시장은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이 송 시장의 발언 알려지고 나서 사천 지역에서는 파문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어제 오후에 이제 그게 보도가 됐는데요. 사천 지역 학부모들은 이번 송도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도 어제 내부 논의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네. 사천 지역에 시민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있는데 시민단체에서도 관계자도 어제 저하고 전화통화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네. 일부에서는 송 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더 지켜보겠고요. 이 송 시장의 정치 이력도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천 출신이고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장, 서울지방국도관리청장을 거쳐서 건설교통부 관리관을 지냈습니다. 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해서 당선을 했던 건데 네. 지난해 사천시장 선거가 사실상 전국적으로 관심을 좀 모으는 그런 하나의 선거가 됐는데 왜냐하면은 전 MBC 김재철 전 사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 뭐 김 전 사장은 뭐 공천 탈락했던 건데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는 정만규 그때 당시 시장이 공천을 받았고 네. 무소속 송도근 시장하고 겨루어서 무소속 송도근 시장이 당선을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네. 지난해 사천시장 선거 때 새누리당 정만규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합성해서 실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거기군요. 네, 그 사건이 터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송 시장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국면이 되었는데 그때 정만규 전 사천시장 후보의 박근혜 대통령 합성 사진 사건 네. 뭐 이게 뭐 전국 언론들의 관심을 끌게 됐는데 네. 그때 제가 오마이뉴스가 맨 먼저 보도했던 겁니다. 네, 뭐 그런 또 이력이 있네요. 네, 그 이성애 의원도 그렇고 이 송도근 시장도 그렇고 학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을 많이 접해서 그런 건가요? 이번에 그 이성애 의원 문자 메시지 파문에다가 송도근 사천시장의 학부모에 대한 막말 사건이 터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경남도의원들 그리고 시장 군수 등 그 단체장들의 뭐 자질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해까지 경남도청, 교육청, 시군청이 3대 4의 비율로 분담을 해왔는데요. 네. 지난해 말에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니까 모든 시장 군수들이 다 따라갔던 거거든요. 네. 물론 그때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시군청이 있다고 한다면은 돈이 많은 것으로 보고 도비 지원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취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군수들이 할 수 없이 그 예산, 그러니까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끄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물론 뭐 지역에서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들 중에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려고 하는 분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혹 가다 보면은 이렇게 좀 사건이 터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소식을 듣는 도민들 또한 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무상급식 관련 취재를 해주시고 저희도 팟짱에도 또 출연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성효 오마이뉴스 경남지역 기자였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